뒤에선 40톤 트럭이 빠르게 옵니다. 당신은 한 가지만 가정하죠.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트럭을 달리 보게 됩니다. 그 트럭은 하나의 브레이크 시스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트럭에는 두 개의 독립된 배관과 압력, 고장 방식이 다른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완전히 고장 나더라도 다른 차에선 볼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먼저 왜 트럭은 쉬익 소리를 낼까요? 수천 번은 들어보셨을 소리죠. 버스나 대형 트럭, 18륜 트럭들이 신호등 앞에 멈출 때 나는 거대한 배기음 말입니다. 트럭이 멈추자마자 바로 들리는 그 소리죠. 대개 그게 새는 소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신호죠. 트럭은 브레이크 오일을 안 쓰니까요. 트럭은 압축 공기를 사용합니다. 쉬익하는 소리는 브레이크가 풀린 후 브레이크 챔버에서 공기가 배출되는 소리입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정상이라는 증거죠. 이걸 알면 들릴 때마다 잊지 못할걸요. 브레이크의 전제를 뒤집는 가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생각할 때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떠올립니다. 페달을 밟으면 뭔가가 눌리고 바퀴가 느려집니다. 자동차라면 맞는 말이죠. 유압 오일이 라인을 따라 캘리퍼로 이동합니다. 캘리퍼가 패드를 회전하는 디스크에 눌러줍니다. 압력이 가해지면 마찰이 발생하고 차가 느려집니다. 간단하고 깔끔하며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트럭도 똑같은 방식으로 단지 더 크게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물리학과 한 줄이라도 고장났을 때 일어나는 일과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유압 시스템에서 브레이크 오일은 밀폐된 회로 안에 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놓으면 다시 뒤로 갑니다. 이 방식은 3,000파운드짜리 자동차에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논리를 적용해 보세요. 40톤 트럭, 6개의 축, 53피트 트레일러, 산길을 내려올 때 주황색으로 빛날 만큼 열을 내는 브레이크, 운전석에서 뒤쪽까지 60피트나 되는 라인 이런 조건에서는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열은 유압 오일을 손상시킵니다. 완전히 멈춥니다. 거리가 길어지면 압력 전달이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한 줄이라도 금이 가면 전체 회로의 압력이 빠져나갑니다. 무게가 진지해지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위험 요소로 변합니다. 이 문제를 압축 공기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그 전환은 상업용 차량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안전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바꾼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에서는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해제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사용하려면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라인에 문제가 생겨 압력이 0이 되면 캘리퍼가 열립니다. 브레이크가 사라집니다. 차는 계속 움직입니다. 트럭의 에어 브레이크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상업용 트럭의 브레이크는 압축 공기에 의해 열려 있습니다. 즉, 해제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기본 상태, 즉 공기 압력이 0일 때는 완전히 잠긴 상태입니다. 브레이크가 작동되고 바퀴가 고정됩니다. 브레이크는 압력에 의해 열려 있고 압력에 의해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압력이 있을 때 열리고 압력이 없으면 닫힙니다. 그래서 라인이 파열되거나 압축기가 고장나거나 어떤 이유로든 압력이 떨어지면 각 브레이크 챔버 안에 스프링이 풀리면서 브레이크를 물리적으로 닫아버립니다. 트럭이 멈춥니다. 운전자가 반응해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됐을 때 멈추도록 기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프링은 풀릴 때 약 150파운드의 클램핑 힘을 가합니다. 성인 한 명씩을 각 브레이크에 매단 셈입니다. 여러 챔버와 엑셀이 동시에 작동해 트럭을 멈춰 세웁니다. 단일 인치도요.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칩니다.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은 압축 공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공기는 해제 메커니즘입니다. 스프링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대부분은 이를 정반대로 알고 있죠. 놀랍게도 이건 절반에 불과합니다. 스프링 브레이크와 페일세이프 설계에도 트럭은 독립된 이중 회로로 작동합니다. 주 회로는 운전석 아래 뒤쪽 드라이브 엑셀을 제어합니다. 보조 회로가 앞쪽 조향 엑셀과 트레일러를 맡습니다. 별개 시스템이나 페달과 풋 밸브를 공유하며 그 이후엔 완전히 분리됩니다. 분리된 저장소, 분리된 라인, 분리된 챔버가 있습니다. 주 회로의 압력이 모두 사라져도 보조 회로는 여전히 작동하고 보조 회로가 고장나도 주 회로는 유지됩니다. 브레이크 제동력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차량을 잃지는 않습니다. 모든 트럭 운전석에는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바늘이 있는 대시보드 게이지가 있습니다. 각 회로마다 하나씩입니다. 운전자들은 매번 출발 전에 그 바늘들을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평방 인치당 약 60파운드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트럭에 따라 다르지만 20에서 45파운드 이하로 떨어지면 스프링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운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럭이 결정합니다. 브레이크가 잠깁니다. 차량이 멈춥니다. 맞습니다. 이중바늘 게이지는 수십 년간 모든 상용 트럭에 쓰였습니다. 대부분 이를 눈치채지 못했죠. 그것은 내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설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조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의 유압 시스템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각선으로요. 좌우 앞바퀴를 대각선 방향 뒷바퀴와 각각 맞교환합니다. 한쪽 회로 고장 시에도 다른 회로가 전후방 제동력을 유지하여 차량 쏠림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체입니다. 유체는 완전히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페달이 바닥까지 닿고 아무런 저항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드라마도 경고음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습니다. 트럭은 한 회로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 시스템의 모든 공기 분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스프링 브레이크가 즉시 작동합니다. 강제 정지입니다. 한 시스템은 위험 쪽으로 고장나고 다른 하나는 안전 쪽으로 고장납니다. 이 단 하나의 차이가 대형 차량의 에어 브레이크가 존재하는 전부의 이유입니다. 이 차이를 실감하게 해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적재된 세미 트럭 8만 파운드, 미국 법적 최대 중량이죠. 시속 65마일에서 멈추려면 대략 525피트가 필요합니다. 거의 미식 축구장 2개 길이입니다. 당신의 자동차는 같은 속도에서 약 300피트, 거의 절반 거리만 필요합니다. 트럭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브레이크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물리법칙은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상쇄해야 합니다. 분할 시스템은 두 회로에서 나오는 모든 브레이크 힘이 매번 예외 없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왜 연방법까지 만들어 강제 도입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1869년부터 시작됩니다. 한 남자, 한 시험 트랙, 그리고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조용히 죽이고 있었지만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조지 웨스팅하우스 이전에는 기차를 멈추는 일은 브레이크맨, 즉 실제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움직이는 화물차 위를 달리며 한 칸 한 칸을 건너뛰어가면서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동안 각 차량의 브레이크 휠을 손으로 돌려 전체 열차를 감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둠 속에서, 비가 오는 날에도, 산길 곡선 위에서도 빠른 속도로 말이죠. 매년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수백 명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건 사업 운영의 당연한 비용이었죠. 스캔들도 위기도 아닌 그저 일일 뿐이었죠. 웨스팅하우스는 당연시되던 손실에서 공학적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트럭과 같은 페일세이프 방식의 공기 브레이크를 개발했습니다. 공기압이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공기가 빠지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는 이를 직접 증명했습니다. 시험 운행 중인 기차의 브레이크 라인을 고의로 끊었고 기차는 섰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해서가 아니라 고장이 브레이크를 작동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난이 오히려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철도사들은 점차 도입했죠. 비용 탓에 늦었지만 1900년대 초 연방법으로 미국 내 모든 철도 장비에 공기 브레이크가 의무화됐죠. 철도 장비에 말이죠. 브레이크맨들은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붕 위를 달리던 일도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세기에 걸친 죽음이 터진 관과 멈춘 기차로 끝났습니다. 트럭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거치며 적재량은 늘어나고 고속도로도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기준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단일 회로식 공기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한 줄이라도 고장나면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적재된 트럭에서는 그건 아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재앙이었습니다. 1975년 FMVSS 121, 즉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이 미국 내 모든 상업용 공기 브레이크 차량에 대해 이중 회로식 공기 브레이크를 의무화했습니다. 권장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두 개의 독립된 회로, 검증된 제동 성능, 안전압력 임계값 이하에서는 자동으로 스프링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106년 전에 증명했던 그 논리가 이제 연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작된 모든 트럭은 이를 따라야 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기존 차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유예도 관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FMVSS1, 이 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트럭 운송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운송업체들은 차량 전체를 개조하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조사들은 일정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비스트들이 등장했습니다.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기준은 도전받고 지연되고 일부는 철회되기도 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효력을 갖춘 형태로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안전 관련 법안이 거의 항상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옳은 일이 단번에 승리하는 명확한 순간은 없습니다. 현상 유지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늦추기 위해 돈을 쓰는 길고 고된 싸움이 이어집니다. 엔지니어들은 1869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법은 1975년에야 따라잡았습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106년 동안 트럭이 완전히 브레이크를 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업계의 자율 규제가 충분하다고 주장할 때 꼭 기억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이 시스템 옆에서 살아왔지만 거의 확실히 그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도시버스가 빨간불에서 푸시하는 소리를 낼 때마다 그것은 해제 후 보조회로가 배출되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그 소리를 수백 번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새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사실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운전사도 없고 시동도 꺼진 채 가파른 언덕에 주차된 대형 트럭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트럭을 붙잡아 두는 것은 스프링 브레이크입니다. 전기도 유압도 없습니다. 압축된 채로 감겨있는 강철 스프링이 조용히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트럭 운전사가 출발하기 전에 5분 동안 트럭 주변을 돌며 점검할 때마다 그 점검 중 일부는 글래드 핸드 커플링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랙터의 에어라인을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회로에 연결하는 운전석 뒤쪽에 있는 두 개의 맞물린 금속 반원입니다. 하나는 일반 제동을 위한 서비스 에어를 전달합니다. 다른 하나는 트레일러의 스프링 브레이크를 해제 상태로 유지하는 비상 에어를 전달합니다. 만약 트레일러가 분리되어 비상 라인이 끊기면 트레일러는 스스로 멈춥니다. 운전사도 없습니다. 조작 없이 설계된 것입니다. 모든 스쿨버스에 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40명의 아이들을 태운 노란 버스는 브레이크 회로가 파열되면 경고나 감속 대신 즉시 정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 근처 교차로를 질주해 지나간 모든 소방차에도 이중회로 에어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출동 중에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35톤짜리 긴급 차량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그런 상황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량 측정소 검사에서는 기술자가 푸시로드, 즉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 브레이크 챔버로드가 이동하는 실제 거리를 점검합니다. 이 거리가 너무 길면 브레이크가 마모되어 제대로 강하게 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FMVSS 121은 챔버 크기별로 최대 허용 거리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하면 트럭은 바로 운행 중지됩니다. 즉시입니다. 모든 운전실 뒤에 볼트로 고정된 그 회색 실린더, 에어 드라이어 말인가요? 압축 공기는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겨울에는 그 수분이 브레이크 라인 내부에서 얼어붙어 반응 속도를 늦춥니다. 에어드라이어는 공기가 회로에 도달하기 전에 수분을 제거합니다. 작은 부품이죠. 딱 하나의 역할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추운 날씨에 정밀한 시스템이 도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산길 내리막에서 도로 옆으로 빠지는 자갈 탈출로, 즉 도망 트럭 램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났을 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스프링 브레이크가 회로 고장을 처리합니다. 이 램프들은 완전히 다른 문제 때문에 존재합니다. 바로 열입니다. 드럼 브레이크는 모든 회로가 완벽하게 정상이어도 긴 내리막길에서 과열될 수 있습니다. 마찰로 인해 너무 많은 열이 발생해서 브레이크 슈가 더 이상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열로 인한 고장은 탈출로가 처리합니다. 분할 회로는 기계적 고장을 처리합니다. 문제와 해결책은 각각 두 가지입니다. 트럭은 내리막 진입 전 이미 3중으로 보호됩니다. 이제 핵심 트레이드 오프를 보시죠. 에어브레이크는 유압식보다 무겁습니다. 부품과 점검할 곳이 많고 정비 주기도 짧죠. 에어드라이어 마모와 글래드 핸드실 균열도 생깁니다. 컴프레서 수명은 제한적입니다. 브레이크 슈가 닳아도 브레이크 스트로크를 법적 한도 내로 유지해주는 슬랙 어저스터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설정하고 잊어버리기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트럭이 합법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두 회로 모두의 최소 약 100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의 충분한 공기압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추운 아침, 차가운 엔진으로 주차장에 앉아 있으면 그 기다림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서두를 수 없습니다. 그저 거기 앉아 있어야 합니다. 두 바늘이 모두 올라갑니다. 그 바늘들을 지켜봅니다. 기다립니다. 두 바늘이 초록색을 가리켜야 움직입니다. 추운 운전석에서 바늘이 오르는 걸 지켜보는 운전자는 쉬는 게 아닙니다. 두 독립회로의 밀폐와 압축기 작동, 저장소의 미세 누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중입니다.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압력을 빼고 있었던 것입니다. 5분 동안 지켜보는 것은 전체 시스템이 스스로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적재된 트럭이 낮은 압력에서 움직이면 스프링 브레이크 해제 임계값이 손상된 상태로 움직이는 것이고, 압력이 더 떨어지면 갑자기 잠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다림은 관료적인 조심성이 아닙니다. 이건 물리학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다시 재구축되고 있습니다. 호주와 북미의 철도 화물은 이미 전자식 공압 브레이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열차의 모든 차량에 동시에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앞에서 뒤로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기존 방식과 다릅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제동거리가 40에서 60% 줄어듭니다.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트럭 플랫폼은 스프링 챔버를 모터, 액추에이터로 대체합니다. 이중회로이자 페일세이프를 지원하는 독립된 이중 시스템이나 공기압, 예열, 소음이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원리를 전기 모터로 다시 구현한 것입니다. 자율주행 트럭 플랫폼은 세 번째 계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만으로 스프링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완전히 독립적인 전기식 비상 브레이크 회로입니다. 운전자도 페달도 없고 세 개의 중첩된 시스템이 각각 차량을 스스로 멈출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회로, 멈추는 쪽으로 고장나야 하고 절대 움직이는 쪽으로 고장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새로운 플랫폼은 1869년에 한 남자가 일부러 브레이크 라인을 터뜨려 증명한 그 동일한 규칙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고속도로서 40톤 트럭이 100미러에 가득 찰 때 누가 더 약한 브레이크를 가졌는지 기억하십시오. 바로 당신입니다. 유압 시스템은 라인에 문제 생겨도 계속 작동합니다. 트럭의 스프링 브레이크는 압력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기도 전에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트럭은 문제가 생기면 멈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동차는 멈추라고 지시할 때까지 계속 달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빨간불에서 들리는 쉬익 소리는 경고가 아니라 확인의 신호입니다. 두 회로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바늘은 초록색을 가리키며 스프링도 장전됐습니다. 트럭이 움직인 건 브레이크가 풀린 게 아니라 안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